예, 밖에 나왔는데요. 지방쯤 한번 쭉 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몇 번씩 나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다가 근데 뭐 저는 사실 바깥에 나와도 거의 차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 차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사람들도 많아졌고. 오늘은 잠깐 시간 내가지고 가는 동안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쭉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말 하나가 꽂히더라고요. 뭔가 쭉 설명하시다가 예, 굉장히 잘 보는 영상이고 하던 영상인데 그거는 투기적 거래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딱 꽂혔어요. 순간 궁금해지더라고요. 투기적 거래가 뭐지?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투기적 거래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모를 때는 예, 사전을 찾죠? 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온 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모험적인 막연한. 모험적이고 막연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고. 그 다음에 즉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하는 건데 저는 그 말에도 별로 동의는 안 돼요. 네, 별로 동의는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서의 투기적 거래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기적 거래라고 할 때 모르고 투자를 하면 투기적 거래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제가 하면 투자고 여러분들이 하면 투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용도 우리가 투기적 거래하는 걸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뭘로 쓰냐면은 희한하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즉 가격이 뛸 걸 예상하고 매입을 하면은 투기적 거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상하게 종목을 나눠요.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하고 사면은 투기적 거래고 주식이 오를 걸 예상하고 매입을 하면 투자예요. 근데 주식에서도 또 어떤 것은 투기적이고 어떤 건 또 투자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험적이고 그냥 잘 확정적이지 않고 뭐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면 안 되고 이건 도덕적 관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투자하는 쪽에서 매입을 한다면은요, 투자에서 매입을 한다면은 제가 뭐 딴 투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입을 한다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매입을 하는 목적은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매입하는 경우, 즉 시세 차익형 투자. 또 하나는 임대 수익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 이건 임대 수익형 투자가 되겠죠.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는 나는 진짜 내 집을 살려고 해요. 실수요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을 한다는 관점으로 투기와 투자를 나눈다면요 똑같습니다. 실거주자도 마찬가지로 투기적
매수가 있고 임대 수익형 매수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즉 실수요자하고 투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것도 투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수요자 집 사시는 분들 살 때 다 무슨 얘기 하시죠? 이거 집값 오를까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즉 시세 차익을 보고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에는요 투기적 매입과 투자적 매입이 있고 실수요 매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입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매입하는 시세 차익형 매수. 또 하나는 우리가 매수한 것이 현재 생산해내는 생산물.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과 비슷해지려나? 내가 주식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배당과 비슷해질 수 있는 현재 그것이 생산해내는 생산물, 즉 주택이면은 주거가 되겠죠. 그 주거를 돈으로 환산한 게 주거비겠죠. 즉 임대수익형 매수와 시세차익형 매수 딱 둘밖에 없습니다. 투기적 매수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요 임대수익형 매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형 매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시세차익형 매수와 임대수익형 매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외의 이유로 매수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매수하셨다. 주식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격이 오르거나 배당을 보거나. 그거 말고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주식을 하셨다. 이런 분 계신가요? 물론 세상은 넓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매수한다는 건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시세 차익을 보는 것 또는 그것이 현재 생산되는 생산물 임대 수익의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끔 이게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모든 것의 기본은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쌓아나가서 하나의 종목을 구조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구조를 분석을 하겠어요. 무조건 개념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 기본 개념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임대수익형 매수와 시세차익형 매수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면 어떤 데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임대수익형 매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점유 유형 세 가지 중에서 자가, 전세, 월세 중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냐면 임대 수익형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주비를 아끼기 위한 실거주자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2012년 말부터 2013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이 임대 수익형 매수와 여러분들 실거주자도 임대 수익형 매수와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단지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걸 다른 사람을 세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세를 주는 겁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임대 수익형 투자자와 가장 비슷한 건요 시세차익형 투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실거주자와 더 비슷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고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대가가 되세요. 고수는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기초부터 탄탄히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 있죠? 거기에 다 빈틈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임대수익형 매수, 또 임대수익형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시작한다. 이거는 세 가지 점유유형 중에서 자가가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가가 유리한 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적이 스타트점이 딱 2번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한 번은 2012년 말입니다. 무슨 시기죠? 이번 상승기 스타트점이에요. 그 전에 또 한 번 있어요. 약 10몇 년 전에. 언제인지 아세요? 2001년도예요. 뭐죠? 지난 상승장 스타트점이에요. 이외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세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대학교 때 배우셨죠? 우리는 언어가 있고서야 현실을 갖다 그거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점유 유형 중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점유 유형 중에 자가가 유리하게 되면은요,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말 다친 개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다친 게 아니에요. 개가 다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던데, 전체 안에서 총수요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어펌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에 배운 거 그런 거 있죠. 예. 어느 한 개 안에서 뭐 이 총합이 같다. 예, 이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는 우리가 집에 사와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거는 강제예요. 누구나 집에 사와야 돼요. 단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엇만 있냐면, 그 집을 전세로 살 것인지 월세로 살 것인지 자가로 살 것인지, 이것만 선택입니다. 근데 이때 자가가 더 유리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를 선택하겠죠.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매수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발생을 하냐면, 이 점유 유형에서 자가가 더 유리해서 자가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패턴이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아무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강제 매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굉장히 긴 하락장을 맞이하고 반등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점유 유형에서 자가가 가장 유리해집니다. 2001년도 우리나라에서는 딱 2번 있었어요. 2001년도, 그 다음에 2012년도 말. 상승기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번 강제 매수가 발생을 하는 게 임대 수익형 매수세가 진입을 하는 현상입니다. 자, 뭐부터 뜰까요? 그러면 자, 이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일이다, 내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답입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은요 정말 상식적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이건 여기는 딴 게 뭐 외국인이 뭐 이게 작전을 펼치는 것도 없고, 큰 손들이 작전을 펼치는 것도 없어요. 뭐 투자자들이 작전 펼친다고요? 예, 뭐 저도 압니다. 가끔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작전을 피나 안 피나 티도 안 나요. 잠깐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 거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고 시장의 본질에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해요. 자, 시장이 오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즉 하락장이 쭉 지속된 와중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자가가 가장 유리해져요. 왜냐면 닫힌 개거든.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면은 이제 약한 데로 흘러야 되는데, 약한 데는 점유 유형 중에서 전세 월세 빼고 나면은 자가밖에 없거든요. 산에다 운박 지실 수 없잖아요. 그럼 자가와 매수세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가와 진입한 매수세가 어디로 진입을 할까요? 어디로 진입할 것 같으세요? 자,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임대 수익이 괜찮아.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냥 집을 사겠어. 집값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난 그냥 임대 수익을 위해 집을 살래. 또는 아니 그냥 이렇게 집값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 월세 비용이 너무 크고 전세도 2년마다 올라가는 비용이 너무 커. 그냥 내 집을 살래. 그럼 뭘 살까요 이때? 갑자기 한강뷰가 보이는 뭐 펜트홀 살까요? 아니죠. 그냥 저냥 살만한 걸 삽니다. 그냥 저냥 주거지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뭐가 상승을 할까요? 핵심지의 A급 입지? 아니죠. 오히려 그냥 저냥 살만한 곳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이번 장의 스타트 때 가장 먼저 진입한 게 임대 수익형 투자자가 진입을 하면서 뭐부터 올랐죠? 평형은 대형부터 올랐나요? 아니죠. 소형부터 올랐죠.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지역 사세요, 어느 지역 올라요, 어느 단지 올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게 몰라요 사실은. 예, 제가 지방은 이렇게 돌아다녀도 수도권은 안 돌아다녀요. 예, 전 차 막히는 걸 극도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전 극도의 귀차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수도권은 원래 잘 안 가요. 전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를지는 알아요. 왜?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죠? 발로 뛰시죠. 발로 뛰어서 그걸 종합을 하시죠.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개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에 성격을 가지고 그 성격에 맞는 매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거 하면은 저는 뭐 투자 이거 하나도 안 합니다 하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시장을 다 이해를 하는데,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단지 결정적인 흠은 하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대신에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한번 공부를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두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크게 공부할 게 없어요. 큰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부 조정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강제 매수가 발생을 하면요, 중심지부터 오르지 않아요. 그냥 저냥 살만한 곳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부터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세 하락을 쭉 하다가 상승을 할 때는요, 중심지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강남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강남 상당히 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장 초반에 그렇게 소형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왜? 전세와 월세가 올라서 자가가 실거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니까요. 즉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나 월세로 있던 사람들이 분수 효과처럼 흘러서 자가로 넘어왔다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전세가 올라가면서 그 전세가 매값을 밀어 올리게 되겠죠.
자, 전세가 올라서 전세가 매가를 미어 올린다면 이때 가장 적합한, 가장 궁합이 딱 맞는 투자 형태가 뭘까요? 갭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한 거예요, 초반에. 왜 그게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셨겠지만은 이번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움직였냐면, 그거는 시세 상승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실거주 비용 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시간이 갑니다. 자, 매수는 딱 두 종류라고 했죠. 이게 임대 수익형 매수예요. 이때는 임대 수익형 투자자와 임대 수익형 실거주자, 즉 집값이 오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주 주거 비용 때문에 자기 집을 사는 실거주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면 이제 실거주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엇이 진입을 하냐? 시세 차익형 매수, 시세 차익형 투자자와 시세 차익형 실거주자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누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 몇 개만 알고 있었으면요, 이번 장 끝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 장 움직이게 빤히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2012년도에 왜 어떻게 앞으로의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전체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파악하게 되면요, 시장이 앞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의 규칙 몇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물기를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위에서 시장을 조망하셔야 돼요. 그럼 시장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시세 차익형들이, 시세 차익형 매수, 즉 시세 차익형 투자자와 시세 차익형 실거주자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네, 요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오르냐? 이때부터는 더 좋은 게 오릅니다. 더 좋은 게 오르는 거,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뭘 살까요? 전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살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는지 아세요? 어느 구에 어느 아파트를 사세요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과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하고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면은 실거주 주택을 사세요. 근데 어떤 걸 사느냐? 욕심껏. 줄여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가장 내 욕심에 꽉 차는 실거주 주택을 사세요. 뭐가 좋으세요? 큰 평수가 좋으세요? 그럼 좀 더 큰 평수를 가세요. 20몇 평 이런 거 가지 말고 30평, 기왕이면 30에서 40평대 큰 평수 가세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막 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가 좋으세요? 신축이 좋으세요? 신축으로 가세요. 누군 입지라고 하던데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입지가 좋아요? 신축이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신축을 좋아합니다. 그럼 신축을 가세요. 왜냐?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번 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특이해요.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쪽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번 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세 가격의 상승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전세 가격의 상승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실거주 성격을 띠게 돼요. 이걸 또 실거주 성격도 제가 언제는 또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은
그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어느 구에 어느 아파트를 사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의 것을 사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장을 보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것에 맞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이제 개발장이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형 매수가 진입을 하고,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부터는 많이 오를 겁니다. 전세가율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오를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사면 될까요? 좋은 곳, 개발, 즉 중심과 개발 하나만 갖고 있어도 괜찮지만, 중심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하나만 갖고 있어도 괜찮지만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더 좋다. 대신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한다. 중심지 성격 갖고 있는데 어디겠어요? 강남 같은 곳이죠. 개발 성격 갖고 있는 매물 뭐 있어요? 강남에서. 강남 재건축. 그거보다는 못하지만은 하위 호환 버전도 있습니다. 중심지와 개발, 강남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지만 그래도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당 같은 곳. 그 다음에 재건축보다는 훨씬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혹은 나중에 재건축까지 볼 수 있는 분당 리모델링, 또는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개발지 성격은 가지고 있는 성남 재개발, 또는 개발지 성격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심지 성격을 갖고 있는 곳. 자, 뭐와 다르죠? 먼저 얘기했던 임대 수익형 매수와는 전혀 다르죠. 그때는 실거주예요. 실거주. 임대 수익형이 작은 거, A급이 아닌 C급이나 D급, 그냥 저냥 살만한 곳이었다면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중심지하고 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2015년도 중반기부터요. 왜? 임대 수익형 매수가 진입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시세차익형 매수가 진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셔야지 어떠한 매물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 매물이 움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지만, 마찬가지로 2015년도 중반기부터 중심지 개발이 움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시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장을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은 기왕 공부하실 거, 사실 제 블로그나 제 밴드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집 사가지고 뭐 수익이나 좀 올려볼까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 공부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왕 공부하시려면요, 기왕 공부를 하시려면 고수가 될 생각하지 말고 대가가 되세요. 고수와 대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가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쉬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는 고수나 대가나 똑같아요. 차이를 몰라요. 그럼 언제 차이가 나느냐? 정말로 어려운 문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이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목표는 거기에다 두고 공부를 하세요. 가는 중인데 길이 막히네요.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투기적 수요, 투자 이런 건 없다. 제 세계에서는 없어요. 제 세계에서는 투기적, 그거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단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시세차익형 매수와 임대수익형 매수.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좋은 점은 어떠한 매수가 발생하고 어떠한 것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또 지금의 시장 움직임에선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시장 자체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널뛰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모든 매수가 거의 즉시적으로 시세차익형 매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수익형 매수가 거의 없어요. 시세차익형 매수로 바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뭘 기준으로 펴야 되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시세차익형 매수를 지금 잡으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임대수익형 매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야지 결국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장 자체, 시장 하나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음성 녹음이니까 이걸로 제가 뭐 그걸 다 설명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예, 이 정도까지만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